온라인 경제 뉴스의 달인 알파견의 경제 뉴스 시작해봅니다. 자본시장 끝난다. 머스크가 쏘아올린 억만장자세 논란입니다. 스콧 교수는 자연스럽게 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유니콘 기업들도 증시에 상장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억만장자세가 공모 투자와 비교해 사모 투자와 벤처 캐피털 투자가 주류를 이루는 미국 투자 생태계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스콧 교수는 미실현 자본 이익에 과세하는 억만장자세가 미 경제의 장기적인 재기에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억만장자들이 납세를 위해 보유 주식을 매도하면 주가가 하락해 미국 납세자들의 퇴직연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소득세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머스크가 2012년 받은 테슬라 주식 2286만 주 스톡옵션은 내년 8월에 행사할 수 있다. CNBC 방송은 머스크가 스톡옵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약 150억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하는 만큼 테슬라 주식을 일부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캡스톤 민간자금 100% AI 벤처펀드 만든다고 합니다. 류유석 서울경제 기자인데요. 이번 벤처펀드는 한국성장금융이나 모태펀드, 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출자 없이 100% 민간자금만으로 조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벤처펀드와 달리 정책자금이 포함되지 않아 투자기업 선택의 폭이 넓고 자유로워 벤처업계는 물론 스타트업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캡스톤의 AI 벤처펀드에는 하나금융그룹이 약정액의 50% 이상을 출자해 앵커, 주축, LP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증권사와 공제 등이 LP로 참여한다. 대표 펀드 매니저는 황태철 부사장 파트너 맡았다. 경희대 경제학과 출신인 황 부사장은 서울리스 홍콩법인 무한기술 투자를 거쳐 2008년 캡스톤 설립 멤버로 합류한 바 있다. 하나 캡스톤 AI 플랫폼 투자조합은 캡스톤 파트너스 설립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펀드가 될 전망이며 캡스톤의 전체 운용 자산 규모도 3,6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캡스톤 파트너스는 펀드 조성 이후 AI 플랫폼 기업 투자에 톡소를 높이고 펀드 약정액 대부분을 AI 관련 업체에 투자할 계획이다. 캡스톤 측은 이번 AI 펀드 결성 후 운용 자산이 확대돼 회사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르면 내년 중 기업 공개 IPO도 추진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조만간 상장 주가사를 선정해 IPO 사전 작업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벤처 투자업계 관계자는 캡스톤 파트너스는 ICT 분야 투자에 전문성이 높다며 AI 플랫폼 스타트업들에 대한 탄탄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어떤 투자처들을 발굴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 빚보는 사모펀드 포트폴리오는 제목인데요. IMM 프라이빗 이퀴리가 2019년 12월 약 1,300억 원을 투자한 하나투어도 마찬가지다. 인수 이후 곧바로 코로나19가 터지며 여행 시기가 멈추면서 혹독한 실적 악화를 겪었다. 올해부터 서서히 국내 여행이 재개되는 데다 해외 여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내년부턴 IMM PE의 효자 포트폴리오도 가능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테슬라 목표 주가 150달러 대 1,800달러. 김인호 매일경제 기자인데요. 여러분은 테슬라의 적정 주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트레이너 CEO는 현재 시총이 정당화되려면 테슬라가 전 세계 전기차, 승용차 기준 시장을 118% 점유하고 2030년까지 애플보다 수익을 더 많이 내야 하는데 이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현재 주가를 합리화하려면 2030년까지 테슬라는 전기차 총 3,100만 대 소비자 인도 기준 팔아야 하는데 이는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추정한 2030년 전 세계 전기차 수치인 2,800만 대를 넘어선다고 트레이너 CEO는 설명했다. 하지만 긍정용도 만만치 않다. 테슬라를 단순히 자동차 업체로만 간주해서는 안 되며 자율주행 기술이나 배터리를 포함한 친환경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의 잠재력을 감안하면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 것이란 지적이다. 대표적인 테슬라 주가 긍정론자는 돈나무 선생님으로 통하는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와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증권 연구원이다. 지난 7일 아이브스 연구원은 테슬라 목표 주가 범위 상단을 땡땡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단을 하고 궁금하니까 한번 기사를 클릭해서 볼게요. 상단을 기존 1,500달러에서 1,800달러로 오히려 높여 잡았다고 합니다. 네, 알파균의 경제 뉴스 오늘은 하나를 더 추가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스트라이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트라이프가 페이팔이랑 비슷한데요. 훨씬 간편하다고 말도 하나 봐요. 디지털 혁신 발언과 온라인 플랫폼 등장은 더 쉽고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보안성을 가진 결제 수단을 등장시켰다. 한국의 공인인증서라는 어렵고 복잡한 시스템에 발목을 잡힌 사이 미국에선 페이팔, 스퀘어, 벤모 등 혁신적인 간편 결제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등장하며 전자상 거래 시장을 키워나갔다. 간편 결제 후발주자로 등장한 스트라이프가 내세운 경쟁력은 바로 간편함이다. 시장 1위 업체 페이팔은 간편 결제임에도 불구하고 9단계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스트라이프는 3단계 만에 결제를 완료할 수 있게 과정을 간소화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 7줄의 코드로 완성됐다. 기존 4%대 수수료를 받던 신용카드사와 달리 결제건마다 2.9%와 30센트를 받아 사업자들 부담을 줄였다. 스트라이프는 편안함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가파르게 시장 영향력을 확대했다. 페이팔이 90% 이상 점유했던 간편 결제 시장에서 스트라이프의 약진은 눈에 띈다고 합니다. 네, 알파균의 경제 뉴스는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